시작했고요. 9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들고 왔던 거는 손절을 쳤어요. 바로. 그리고 하나오션이 이제 NXT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하나오션에 갭이 뜨고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죠. 어제 이제 제가 종가 베팅을 했고 이제 떨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이 좀 더 하락을 한다라면 얘가 갭 하락을 하고, 그리고 흥하해운이 갭 상승이 뜨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손절하는 게 맞죠. 흥하해운을 그래서 이제 바로 손절을 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걸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이제 오버나잇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하락을 할 것처럼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어제 우리가 끝날 때쯤에는 거의 1.5%?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미국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거의 플러스까지 돌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장 막판에 또 떨어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종가 베팅 했던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풋 종목을 잡았다라면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롱 종목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는 거예요.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어제 요 저점에서 잡았더라면. 그래서 어제는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지수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이제 원래 지금 보여지는 대로 하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살려서 플러스로 나올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종가 베팅을 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수를 무조건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미국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런 롱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한 사람들이 이제 승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롱 종목에 종가 베팅을 한 사람들이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갈지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매를 못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주도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가 지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스캘핑은 오늘 오전에는 어제 종가 베팅으로 롱 종목을 사서 넘어온 게 아니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를 접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면 사실 종목을 안 들고 오는 게 맞았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라면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중립을 지켰다라면 지금 요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고 오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지금 극초반에 매매를 할 거였다라면 그 스캘핑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거면 어제 했어야 한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냐, 아니면 위로 갈 거를 생각을 했냐, 아니면 중립으로 생각을 했냐.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다라면 오늘 오전에도 그냥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대로 떨어질 것으로 너무 순진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그냥 손절을 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흥하해운을 손절을 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반등이 나와서 미국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다라면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아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중을 치러가지고 넘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승자가 된 거죠. 그리고 장 초반에는 이제 로봇도 가고 있고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셌던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는 없어요. 할 거면 여기서 들고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버티는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머지 물량에다가 뭐 불타기를 해가지고 본전까지 버틴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들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워낙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오버나잇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숏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뭐 중립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어야 했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면 그냥 들고 오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오늘은 매매가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면 지금 매매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전에도 늘 하듯이 생각 없이 이 스캘핑을 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스캘핑으로 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갭이 떴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갭이 뜬 상황에서 할 만큼 하고 내려와서 무언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갈지 몰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졌어도 이상하지 않고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수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수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일단 어제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로 갈지 어디까지 오를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너무 많은 상승이 일어난다라면 또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정도면은 떨어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도 계속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은 건 아니고 어쨌든 비중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계속 이 종가 베팅은 예측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매매고,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다. 오늘 떨어져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뭐 강한 또 뉘앙스의 말을 내뱉고, 그리고 미국이 또 폭락을 했다라면 제가 맞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결과적인 거지, 지금 이런 어떤 롱 종목을 베팅을 하거나 풋 종목을 베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롱 종목을 베팅을 하든 아니면 풋 종목을 베팅을 하든 아니면 중립을 베팅을 하든, 중립을 베팅을 한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손절이 나갔긴 하지만 뭐 저는 그냥 뭐 열받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다 제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장을 보면서 또 종목을 노려봐야 되겠죠. 일단 지수는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뭔가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또 영상 조금 이따 또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1분이고요. 저는 지금 매매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일단 아까 설명을 했죠. 매매를 할 수 없는 게 맞다고. 근데 지금도 상황을 보면 로봇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수익을 내려면 로봇에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로봇에서 열심히 매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 로봇도 있지만 로봇이 센 건 알겠어요. 근데 뭐가 뭐 대장을 하고 어차피 룰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스캘핑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제는 했죠. 제가 매매를. 근데 오늘은 안 되는 이유는 이 원전 쪽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극초반에는 뭐 이것저것 뭐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이것저것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제 자리를 잡았죠. 지수도. 그러면서 올라온 게 로봇하고 원전 쪽인데, 원전 쪽도 어떤 테마나 뭐 좋은 재료 뭐 이런 게 테마라기보다는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로봇은 누가 대장을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뭐 얘가 올라갔다가 뭐 제가 올라가고, 뭐 하이젠 RNM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한라캐스트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누가 대장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은 어쨌든 하이젠 RNM이 대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 원전 쪽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넘어갔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또 가버리고 원전이 세버리면 얘네들을 또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매매할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관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관점도 계속 반복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제랑도 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물론 어렵겠지만 당장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복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빠른 시간에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넘어줬지만 문제는 제가 어제 말했죠. BHI가 신고가로 왔다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BHI가 대장을 해야지 가장 좋아요. 이 위로 올라와서 너무 떨어져 버렸죠. 대장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면서 뭔가 그림을 만들고 내일 뭔가를 한다라면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어렵다. 그래서 원전 쪽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이 또 대장이었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전 기술이 또 대장으로 치고 올라와요. 근데 얘가 대장을 하면 또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뭐 일봉도 안 좋긴 하지만 시총이 3조 7천억 크죠. BHI보다도 2배가 커요. 그런데 대금이 아까 올라올 때 560억 이 정도였거든요. 10%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560억 갖고 10%를 올려서 대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원전 테마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한전기술이 대장을 하면서 대금을 뭐 3천억, 4천억 터트리면서 빵빵 터트리고 올라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고 지금 1조 넘게 터졌으니까 상당히 좋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전혀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다가 갑자기 한전기술이 대장으로 올라온 것도 별로고, 그리고 이렇게 시총 큰 애가 560억으로 10%까지 올라와가지고 내가 대장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 종목을 진짜 매매를 하고 이 테마를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대금이 쌓이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1200억까지 쌓였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뭔가를 만들면서 2천억, 3천억 이렇게 터트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로봇은 죽어주고, 이러면 원전을 또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지금. 이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쪽은 뭐 더 어렵죠, 매매하기가. 지금 하이젠 RM이 결국에 이기긴 했지만 할라캐스트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뭐 대장할 것처럼 또 올라오고 있고, 얘도 좀만 더 가면 신고가예요.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가 뭐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세력이 무언가를 크게 벌고 자기들이 돈을 써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도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뭔가 룰이 있어야 되고, 대장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고, 그리고 대장주가 뭐 한 10% 오르면 2등주가 뭐 한 5% 오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재료도 괜찮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는 게 보통 세력들이 하는 짓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막 정말 잘하시는 분들, 탑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때 큰 돈을 넣어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뭐가 갈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세력도 돈을 많이 벌고 주도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냥 쳐다만 보는 게 맞는 거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얘네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무언가 또 좋은 종목이 좋은 재료를 달고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같이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면서 뭐였죠? 흥하해운 이런 애가 올라오고 하나오션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거는 어떻게든 매매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영상을 찍겠지만 일단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간에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얼만큼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하느냐, 끊임없이. 그런데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 잘못되거나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올릴 건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상 조금 이따 또 찍어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 얘가 26%까지 올라가고 상한가를 가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불안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따도 못 할 것 같고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어제 로보스타가
이제 이상하게 상한가를 간 것도 그렇고 상한가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테마가. 일단 오늘 기대가 안 되네요. 이 로봇이 너무 셌고, 그리고 원전 쪽도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오전장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만들었으면은 얘네들도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또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했던 거는 두산 테스나였어요. 두산 테스나를 매매를 했고, 돌파로 찍어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0.25를 찍었거든요. 0.25를 찍고 지금 나머지 0.05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얘가 어쨌든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테스나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뭐 반도체가 계속 좋았죠. 그리고 지수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얘를 매매하기는 사실 좀 애매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올라왔던 상승이 좀 부담이 됐어요. 여기서 올라왔던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종가에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두산 테스나가 올라왔고, 그래서 얘가 이제 돌파를 할 때는 좀 자신 있게 찍었습니다. 이거는 얘는 저는 찍어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지금도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왔던 게 원전이었죠. 원전도 지금 올라왔는데 얘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매매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돌파가 이제 이때쯤 나왔는데 거의 2시 45분 이때쯤 나왔었는데 이거를 진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이 나왔고, 돌파가 나와서 얘를 지금 지켜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얘도 저는 지금 좋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봤어야 되는 거는 두산 테스나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뭐 계속 들고서 버텼겠죠. 그런데 이걸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매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사실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매매가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장 막판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반도체 쪽을 생각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는 좀 너무 올라와서 부담스러웠고, 그때 갑자기 두산 테스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도 있었죠. 뭐 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도 있었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조금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먹을 수 있으려면 어제 종가 베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베팅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신규 진입으로 오늘 보고서 진입한다라는 거는 이 지수의 이 상승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어제 들고 왔던 거는 이제 저는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그 풋 종목에서 세게 반응을 했던 흥하해운을 들고 왔었는데, 뭐 이거는 손절을 친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종가에 나와줬던 두산 테스나를 매매를 해가지고 어쨌든 플러스로 돌리고 오늘은 그렇게 두 종목만 매매를 하고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